자, 영상 제작하려고 뭐 인터넷에서 뭐 여러 자료를 찾다 보니까 우연히 한 영상이 눈에 띄었습니다. 자, 이 영상은 KBS 실험실 유튜브 영상이 되겠죠. 이 영상은 이제 함열 표육에 대한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한반도에서 벌어진 내용과 이제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인도 선박에서의 함열이 한 선원으로 제작 중에 일본에 이제 나가사키로 이제 가면서 한반도 제주도에 태풍을 만나가지고 난파해가지고 보통 우리가 조선 그러면 한반도라고 생각하잖아요. 조선에 한양까지 이제 끌려가면서 고초를 겪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주 낡았습니다. 끝에 보면은 많이 훼손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끝쪽으로 이제 훼손을 됐다는 거는 사람들이 이 책장을 많이 넘김으로써 손에 이제 부딪혀가지고 닳아가지고 이제 없어진 흔적이 되겠습니다. 세월의 이제 흐름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서양 책자들은 뭐 그렇게 오랫동안 이제 이 책자를 보관할 수 없다 그러죠. 이 책의 재질에 영향이 있는데, 오래 보관하기는 좀 좋지 않은 그런 재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낡았지 않아 싶네요. 근데 여기에 이제 제주도에 이제 지명이 나와 있던데요. 근데 우리가 보통 서양식으로 이제 적은 그런 지명하고 좀 다르게 좀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한번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떻게 이제 지명이 적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2년 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스페르웨르호 승선인원 1,000원을 실종 처리해 놓은 상태였다. 하멜이 뭐 태풍을 만나가지고 이제 제주도에 이제 난파를 했는데, 뭐 네덜란드에서는 한 2년 동안 이 수송을 해봤겠죠. 그러니까 연락도 안 되고, 뭐 보통 바다 항해하다 보면 보통 이제 난파되거나 뭐 죽었다고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2년 후에 사망한 걸로 이제 처리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하멜은 보면은 우리가 아는 이 조선에서 이제 탈출하려고 일본에 가려고 수년 동안 엉뚱한 짓을 계속 하죠. 뭐 당연히 외부인이니까 자신이 이제 임무를 맡고 했으니까 뭐 그것을 완수하기 위해서 끝까지 이제 책임지려고 했다고 이제 보면 되겠죠. 자, 그게 이제 다 쓸데없는 짓이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뭐 대단하드 자체에서 하면 벌써 사망 처리했다,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그렇게 대우가 좋아질 것은 없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오히려 하멜이 조선에 정착을 해가지고 이렇게 더 이렇게 활약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 그런 예상도 한번 해봅니다. 자, 여기 이제 네덜란드의 이제 원문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름이 켈파트에서 난파 이렇게 해놓고, 켈파트가 이제 제주도다 이렇게 이제 각주를 달아놨습니다. 그러면 켈파트가 제주도고 제주도가 켈파트다, 그런 의미인데, 여기 원문이 아마 이거 네덜란드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요 뒤쪽에 있는 요 부분이 아마도 이게 켈파트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여기. 근데 이 영문인지 뭐 네덜란드인지 몰라도 뭐 이게 네덜란드이겠죠. 뭐 영문 비슷하게도 생겨 보이고. 근데 여기 MA라고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켈파트라 그러면 K로 시작되는데 MA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 위쪽에 보면은 이렇게 연필로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요게 아마 켈파트라고 이렇게 새로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필로 적은 듯한 이제 그 표시를 볼 수가 있을까요? 요거는 차후에 누가 아래쪽에 이제 지명이 이제 켈파트라고 이렇게 이제 고쳐서 뭐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실제 명칭은 요 아래쪽에 있는 요게 이제 실제 이제 명칭이다, 이제 보면 되죠. 제가 그래가 여기 있는 요 내용이 뭐 어떤 내용인가 제가 한번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번역기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런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마다라에 의해 사망했습니다.
자, 앞쪽에 여기 보면은 켈파트라고 이렇게 적혀있는데 이게 이제 마다라라 이제 적혀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마다라. 제가 양쪽으로 이미지를 이제 배치해 놨는데요. 여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MA 돼 있고 요게 이제 D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DE 이건 A자 같기도 하고 R자 같기도 하고 뭐 그 다음에 요거 A자가 이제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요걸 이제 추리해 보면 뭐 그걸로 번역기로 제가 미리 적어 놨지만 여기 마다라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켈파트가 아니라 마다라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에서는 이렇게 이제 마다라에 의해서 사망했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 이 마다라는 뜻이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 이게 모르겠어요. 근데 요 위쪽에 보면 켈파트라고 이렇게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영문으로. 제가 이 켈파트라고 이렇게 찾아놨는데요. 켈파트로 가니까 K가 될 수도 있고, 뭐 Q도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의 다른 표기로 이제 예상되는데, 뭐 현재는 이제 켈파트라고 그러니까 뭐 Q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뭐 연필로 이제 적어 듯한 느낌을 받는데요. 이게 K자 같기도 하고, 아니면 요 Q자 같기도 하고, 하여튼 요 K 비슷해 보입니다. 표시를 하자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겠죠. 요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U자가 이제 보이고 그 다음에 E자가 보이고 L자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흘림체로 되어 있어놨지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 U, E, L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뭐 P자인가? P로 이렇게 되어 있는 하여튼 흘림체로 되어 있어놨지 좀 약간 이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필로 이렇게 여기에 이제 켈파트라고 이렇게 적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요거 이제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원래 이름이 여기에 보면은 마다라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 마데라. 그러면 마다라에서 사망했다 이런 의미인데 이 마다라는 뜻이 이제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런 의미죠.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이 마데라가 약간 의심되는 그런 뜻이 이제 섬이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 찾아보니까 나오지는 않는데 비슷한 문구가 있는데 찾아보니까 섬을 이제 비유하는 말일 수도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데라라고 이렇게 적혀 있다 그런 의미죠. 켈파트가 아니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필로 적은 듯한 그런 다른 지명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이 책을 이제 전반적으로 다 읽어보면 그 위치가 이제 어디였을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기 때문에 다시는 이제 알아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켈파트로 다시 이제 위에 다른 의미를 이제 적어놨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요 각주로 이제 적어놨다 그런 의미죠. 켈파트라고 이렇게 찾아보면은 지도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뭐 아이슬란드 오브 켈파트로 되어 있으니까 요거 이제 제주도를 의미합니다. 여기 켈파트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 제주 섬이다 이제 그런 뜻인데 이 형태가 이제 제주도인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멜별에 관한 그런 이제 섭발을 많이 검색해 보면 뭐 대부분 한반도를 이제 켈파트 제주도를 다 설명을 합니다. 이런 이미지도 있고 이거 제주도 이제 사람을 그려놨는데 이거는 뭐 정확하게 한복 입은 사람 맞죠? 이런 이제 갓도 이제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갓이 상당히 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이 조선시대 때 이제 갓을 보면 그 종류가 여러 형태가 있는데요. 갓이 작은 게 있고 이렇게 엄청나게 큰 게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자, 이것도 보면 1848년에 켈파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좀 특이한 거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켈파트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 제주도가 의미하는데 여기에 보면 제주도에 사는 사람들의 이제 모습을 그려놨는데요. 요거는 전통적인 우리의 한복 모습이 맞죠. 그런데 왼쪽이나 오른쪽에 보면은 야자수 나무가 그려져 있는 게 이게 이제 특이하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현재 제주도에 야자수가 없잖아요. 자, 이게 좀 이상하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우리가 야자수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 열대식물은 거의 최근에 들어온 거죠. 그 1980년도 이후에 이제 들어왔다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1990년도쯤에 이제 많이 들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제주도를 그려놨는 이런 이미지를 보면 여기 야자수 나무가 그려져 있어요. 이게 참 신기하다니 그런 의미가 됩니다. 보통 이제 임진왜란의 그림을 남긴 뭐 해번 조선궁기나 해번 태학기, 뭐 조선정벌기 이런 거 보면은 일본에서 남긴 그림 아닙니까? 거기도 보면 이상하게 열대식물이 파초가 그려져 있죠. 그리고 야자수가 그려져 있잖아요. 그게 좀 이상하다는 거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 지리적으로 이런 식물들이 살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조선을 설명한 그림들에는 제신이 파초, 야자수 왜 이런 게 왜 등장을 할까요? 보통 이렇게 열대식물이 이렇게 존재하는 데는 일본 열도의 그 남쪽 부분 따뜻한 지방이나 루크국 아니면 대륙의 그 남만 지방 대륙에서 이제 야기하강 아래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런 열대식물이 많이 살지요. 희한합니다. 자, 그런 거 보면은. 이것도 이제 자료가 보면은 뭐 하멜 표류에 대한 그런 이제 자료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이제 지도도 있습니다. 여기다 보면은 제가 이렇게 따로 사이트 또 열어놨는데요. 이것도 이제 확대를 해보면 자, 여기 아래쪽에 또 제주도를 켈파트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런 지도 형태를 보면 이거는 근래에 그린 지도 같아요. 과거에 지리를 그려놓은 그 시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도의 자세한 세밀도를 보면 이거는 현대판 지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거는 1800 이후 이제 그려진 그런 지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한반도를 켈파트라고 이제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요거로 보면은 뭐 다 뭐 한반도는 이제 설명한 내용이 되죠. 켈파트가 아니고 여기 이제 번역 내용에 보면 마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데라. 좀 희한하죠. 마데라가 어떻게 켈파트가 됩니까? 마데라는 그냥 성 그대로 마데라가 되고 뭐 켈파트는 뭐 켈파트가 되겠죠. 자, 하멜 벼룩이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뭐 우리 역사안에서 올려놓은 내용이 되는데 요거는 뭐 김경란이라는 분이 이제 적어놓은 글인 것 같습니다. 하멜은 1668년에 현종 9년에 국한 후 13년에 걸친 조선 체류 경험을 담은 하멜 표기를 출판하였다. 하멜 표기는 항해일지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지만 조선에 체류하는 동안 기록한 것이 아니라 탈출한 후에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딱 있잖아요. 조선에 있을 때 기록한 내용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탈출 후에 이제 작성한 것이라고 되어 있다. 이제 그런 의미죠. 뭐 그때 이제 기록하면 좋겠는데 사실 억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기록물을 작성을 할 수가 없으니까 뭐 자신이 이제 경험에는 그런 내용을 서로 이제 그림을 이제 그렸겠죠. 그리고 기록을 남겼다 이제 보면 되는데 그러면 탈출하고 이제 적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하멜 표류기는 표류기와 조선 왕국기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 표류기는 네덜란드를 떠난 이후 조선에서의 억류 생활을 거쳐 다시 귀국할 때까지 일어난 일을 기록한 일이다. 난파 경이 조선에 이제 표복한 이후 하멜 일행이 겪은 체험과 감상이 연대 순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하멜 일행이 조선에 체류하는 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비교적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조선 왕국기는 조선의 지리, 풍토, 산물, 정치, 군사, 형법, 제도, 종교, 교육 등을 하멜이 조선에서 체류하면서 보고드는 조선에 대한
각종 정보를 기록한 것이다. 조선 왕국기의 기록 가운데 가장 먼저 주목되는 것은 조선국이라는 한국식 발음의 국어가 처음 소개되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거 네덜란드로 이제 적어놨겠죠. 티오켄 코쿠 이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이거 한번 번역기로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제가 번역기로 이렇게 복사를 해놨는데 이게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Diosak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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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osakok. 디오세코쿠 이렇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디오세코쿠 이게 조선으로 이게 발음한 게 맞나요? Diosakok, 디오세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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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osakok. 뭐 하여튼 이게 뭐 조선으로 뭐 지금 뭐 기록이라 이제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조선국 디오세코쿠 이래 되어 있네요. 이게 이제 한국식 이제 발음에 이제 국어를 처음 소개되었던 점이다. 당시 유럽에서는 고래의 음독을 꼬레아 또는 코레아로 이제 통용되었고 조선에 대한 인식은 없었던 듯하다. 조선국이라는 한국식 발음의 국어를 소개하면서 고려 왕조와는 이제 별개의 국가가 존재하고 있음을 처음 서양에 알린 셈이다. 하멜은 제주도에 표적한 후 3일 후에 이제 북위 33도 32에 위치한 켈파트 섬에 표적하였다, 표류하였다는 사실을 알았음을 기록하였다. 하멜 일행이 표적한 제주도 대정현의 이제 실제 위치는 북위 33도 13으로 하늘의 표착 지점을 비교해 정확하게 파악했다는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를 켈파트 섬이라고 부른 것은 1642년경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소속의 갤리선 켈파트가 제주도를 처음 발견한 이후 제주도를 켈파트로 지정한 데서 비롯되었다. 그러면 켈파트라는 게 이게 이제 선박의 이제 이름이 되겠습니다. 갤리선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선박의 한 종류인데 이것이 이름이 갤파트였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요 이제 좌표가 나오잖아요. 원래는 이제 북위 33도 32라고 그 책자에는 적혀 있다고 합니다. 켈파트의 위치가. 그러면 현재 그 구글 어스로 살펴보면은 앞전에 한번 봅시다. 다시 33도 32분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33도 32분이라고 되니까 이거 제주도 쪽으로 확대를 해보면 알겠죠. 33도 32분이라 그러면 뭐 한 이쯤 이제 위치가 되겠네요. 3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33에 30이라고 되니까 32분이라니까 그러면 한 요 정도 이제 위치가 확인이 되는 경우가 됩니다. 근데 이거 좀 이상한데요. 제가 이제 역사 영상을 많이 찍어봤지만 이 1600년도 정도 이제 기록되면 사실 이 위도와 경위가 현재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일치가 안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제 영상을 이제 많이 보셨다면 제가 이제 서양 기록하고 이제 그 조선의 위치를 예전에 이제 그 좌표 기록을 많이 올렸잖아요. 근데 실제 서양 기록을 이렇게 보면은 이 왼쪽 편에 한 이 정도 지점에 이렇게 떨어진 부분 여기에 이제 표시되는 경우가 이제 많아요. 그러니까 한 1도나 2도 정도가 이렇게 서쪽으로 더 이제 치우쳐진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쪽 지점에 그 좌표가 이제 체계가 완성이 되는데 현대로 오면서 이제 오른쪽으로 좀 1도나 2도나 더 이동된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이 현대 좌표 체계와 거의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이상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현대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요거는 이제 북위 33에 13으로 이제 나온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32하고 이제 13이라 하니까 조금 더 차이 나는 거 볼 수가 있죠. 현대로 계산을 하면 33에 이제 13이니까, 다시 한번 봅시다. 33에 13 정도 되면은, 33에 요 18이 나오니까 13이면 요 아래쪽 뭐, 이쯤 이제 되겠네요. 그러면. 한 이쯤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쪽에는, 원래 책자에는 요 정도 이제 위치에 나와 있고, 핸드폰으로 하면 이 정도 이제 좌표가 나온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그럼 여기서 좀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멜이, 태풍을 만났다고 하니까, 뭐, 일본으로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면서 나가사키에 간다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도를 조금 더 이렇게 축소를 한번 해볼게요. 뭐, 나가사키 그러면은, 뭐, 이쪽에 여기 있으니까, 요렇게 이제 항해를 가다가 요렇게 이제 이동을 하는데, 이제 태풍을 만났다 그러면은, 이쯤에 이제, 난파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제주도 이 남쪽 부분이 아래쪽 여기에 이제 난파를 해야 된다. 이 위쪽은 난파할 수가 없잖아요. 태풍이 이렇게 아래쪽에서 바람이 이렇게 치고 오면은, 아니면은 이쪽을 이렇게 바람을 친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배가 이렇게 가다가 떨밀러 오면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해가 여기에 이제 정박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죠. 아니면은 계속 가다 보면 이쪽으로 이렇게 이제 가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남쪽 부분에 이제 정박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하멜은 포착 지점을 비교적 정확하게 이제 파악했던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를 켈파트 섬이라고 부른 것은 1642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서 갤리선 켈파트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제 제주도 이름을 켈파트라고 지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자, 그럼 1642년도 경에 이제 그러면 뭐 이름을 지었다고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멜이 그 뭐 언제 그 표를 했죠? 하멜을 표류한 시기는 여기 보면은 1668년이라 되어 있잖아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1642년경에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서 아마 켈파트라고 그 제주도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하멜이 이제 표류했는 시점은 1668년 아닙니까? 그럼 제가 한번 계산기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동인도 회사에서 1642년에 그 제주도 이름을 켈파트라고 만들었다고 하니까 1642년도 빼기 그리고 하멜이 그 표현하는 시점이 1668년도잖아요. 그럼 1668년도는 하면은 26년이 이제 지난 시점이 됩니다. 근데 26년이나 지난 후에 그 하멜이 제주도에 표류를 했다면 그러면 제주도 지명을 켈파트라고 적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앞전에 여기에 그런 이제 기록을 보면 켈파트가 아니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마데라라고 적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좀 이상하다는 이야기죠. 하멜이 그러면은 항해를 하면서 뭐 어느 정도 그 해양에 대한 지식이 있고 그 주변의 섬들 이름을 대충은 알고 있다가 보면은 그 한반도 제주도를 마데라라고 적으면 안 되고 켈파트라고 적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설명이 좀 이상하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하멜이 필요하기 전에 26년 전에 아마 켈파트를 이름을 지었다고 하잖아요. 제주도를. 그런데 어떻게 마데라라고 이제 하멜이 적을 수가 있나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이제 기록 내용을 보면 요 하멜 표기 요 조작이다. 가짜다. 가짜. 예,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26년 전에 이제 하멜이 이 기록한 내용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제 벌써 하멜은 아마 이렇게 켈파트라고 적어야 되는데 자, 이것이 이제 마데라라는 게 적어놨다.
여기서 하멜 표현은 다 가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캘파트를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여기에 이미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요런 이미지들이 이제 나온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어디 갔죠? 여기 있네요. 이게 이제 1848년에 이제 캘파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요게 이제 보면 그 야자수 나무가 이제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미지를 선택해 가지고 요 들어와 있는데요. 요거 이제 영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 요거 잘 나와 있는데 요거 하멜 표현기를 설명한 내용이에요. 이 책자가.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제가 잠시 한번 번역을 해볼게요. 보르네오와 인도 군도 의상과 풍경 그림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보르네오라고 되어 있네. 인도 군도라고 되어 있어요. 이상하죠, 이게? 청량선에 되어 있고 중암대원에 되어 있고 이게 175쪽, 184쪽에 되어 있네요. 이게 런던이라고 이렇게 뭐 나오는 것 같습니다. 1848년 런던에서 제공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 같은데, 뭐 6월 24일 일본 제국의 일부인 고수섬을 발견, 다음날 아침 바람을 거센 강풍으로 강해졌고, 우리는 캠퍼스로 산호초가 가까운 주 윗돈 스테이션인 드라이세일로 지나야 했습니다. 우리는 케이프 고수를 4분의 1마일 이내로 돌았고 바다가 비기전 잔잔한 섬에 바람이 부는 곳 아래에 누워 있었습니다. 요거 예전에 제가 한번 읽어본 것 같은데요. 이게 오래돼 가지고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단어 같은 게 이제 찾아야 되는데 그 위치가 이제 어디인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서부터 읽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그 지점에서 마을 앞 해변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배 대포에서 포탄과 포도가 실려 있었고 더 이상의 배신이 있을 경우 대비에 모인 중군을 가리켰습니다. 선장은 정할 준비가 되어 있는 소규모 무장대와 함께 상륙했습니다. 이제 멀리서 음악이 들려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주요 주창 중 한 명이 비단 덮개 아래를 걸어 도착했습니다. 그는 두 명의 젊은이와 한 무리의 창병과 함께 군중이 전하에게 너무 가까이 접근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군중은 소리를 질렀고 우두머리가 그들을 지났을 때 머리를 땅에 숙였습니다. 후자는 그들의 환호를 아랑곳하지 않고 매우 위험 있는 태도로 선장을 향해 나아갔고 음악에 맞춰 분명히 시간을 맞춰 전진했습니다. 자, 요런 내용이 나오고 여기 부분이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요걸 잠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협상이 시작되어 있습니다. 선장은 자신이 관찰하던 지점에서 자신이 경험한 대우의 놀라움과 허무감을 표시했습니다. 추장은 선장에게 왜 범인을 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다음에 폭도들 때문에 짜증이 난다며 그들 중 몇 명을 쏘겠다고 약속했고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확신시켰습니다. 대화 중에 선장은 영국이 자신이 지휘하는 선박에 탑승한 선박보다 더 큰 구경에 총 120문을 탑재한 선박을 보유하고 있다고 관하에게 알렸습니다. 크고 작은 것을 포함하여 모두 합해서 영국령은 800척의 선박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계정은 분명히 신용이 떨어졌습니다. 그 바다에서 그러한 주장이 행해졌을 때 항상 그랬듯이 그를 둘러보고 그의 추종자에게 의사소통의 성격을 설명하자 그들은 모두 웃었습니다. 통역사인 아상은 그들에게 중국 전쟁의 역사를 설명했고 그에 관해 우리의 막대한 자원, 우리의 선박의 크기와 수, 우리가 고향은 화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요 내용은 제가 앞전에 KBS 영상에서 본 내용하고 이제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하멜이 이제 표류가 했는 시기가 효정시대 아닙니까? 효정대왕 시대인데, 효정이 이제 하멜 그 일행을 이제 서울로 이제 이송시켜가 그 왕 앞에 이제 무릎 꿇여 앉혀놓고 난 다음에 효정이 이제 하멜한테 물어보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멜이 이제 자신의 나라에는 그 엄청난 크기의 이제 선박이 있고 사람이 뭐 2,000명인가 탈 수 있는 그런 선박이 엄청나게 많다고 그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하고 이제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요게.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통역사인 아상은 그들에게, 이 통역사라고 하니까, 그때, 하멜 펠기의 이제 시대에 네덜란드에서 온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KBS 현상을 한번 볼게요. 바로 여기에 조선 관료복장을 입고 있는 네덜란드인이 되겠습니다. Is het Engeland? Portugal? Holland? Kom je uit Holland? 하멜 일행이 표착하기 26년 전인 1628년 조선으로 표류해온 그는 이미 박연이라는 이름의 조선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이분이 이제 박연이라는 이제 분인데, 여기 통역사라고 되어 있는 그분이 되겠습니다. 통역사인 아상은 요래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박연이 됩니다. 박연. 통역사인 아상은 그들에게 중국 전쟁의 역사를 설명했고, 그에 관해 우리의 막대한 자원, 우리의 선박의 크기와 수, 우리가 고용한 화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잖아요. 요것도 이제 KBS 영상이 있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Uit volgeladen om te gaan handelen met Japan. 무역이라. 많은 물건을 싣고 다니자면 상당히 커다란 배가 필요할 터인데. Handel? U vervoert zoveel goederen? U moet wel een enorm groot schip 내용이 hebben. 박연이 됩니다. We hebben in Holland ontzettend veel boten waar wel meer dan 1000 mensen op kunnen. En de boot waarmee wij gekomen zijn, dat was ook zo'n schuit. 뭐라 했느냐? 한꺼번에 수천 명을 태울 수 있다 했느냐? 자,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다시 보도록 하지요. 통역사인 박연은 그들에게 중국 전쟁의 역사를 설명했고, 그에 관해 우리의 막대한 자원, 우리 선박의 크기와 수, 우리가 고용한 화성 기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그게 이제 KBS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 보면 켈파트는 그의 주장 중 단 한마디도 믿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네덜란드의 작은 나라가 어떻게 중국보다도 더 큰 배를 갈 수 있나 이래가지고 조선에서 왕하고 신하들이 믿지를 않았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이제 아마 요 내용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회의가 끝나기 전 쌀과 케이크, 삼수 등을 건네받았고, 선장은 다음날 만다린 수석을 만나겠다고 약속했다. 이때 배는 만에 닷새에 이르렀고 우리는 배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그를 둘러보고 그의 추종자들에게 의사소통의 본질을 설명하자 그들은 모두 웃었습니다. 통역사인 아상은 박연은 그들에게 중국 전쟁의 역사를 설명했고, 그에 관한 우리의 막대한 자원, 우리의 선박의 크기와 수, 우리가 고용한 화석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같은 내용이 자꾸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켈파트를 설명하고 있으니까 요 그림이 이제 맞다, 이제 그게 설명이 됩니다. 이게 이제 하멜 표기를 이제 기록한 그런 사파인데, 여기 왼쪽에 보면은 이게 야자수나무가 있다, 이제 그게 이제 의심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야자수가 있는 데는 이 한반도 제주도에는 야자수가 없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제주도가 될 수 없어요. 보통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이 현대 제주도, 여기가 될 수 없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위도나 경도상은 현재 여기를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 내용과 그 사파를 남겨놓은 이미지를 보면 여기가 아니라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야자수가 이제 살 수 있는 서식지는 중국 대륙으로 이렇게 보면은 어디인가 보면은 인터넷에 이제 많이 검색을 하면은 일본의 여기 남쪽 이쪽 지점하고 여기 중국 대륙의 이쪽 남쪽 이쪽으로 이제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 이제 중국 대륙 남쪽 이쪽 이렇게 하고 일본 남쪽 이렇게가 여기에 이제 필리핀이 있는 데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 여기에 이제 서식하는 그런 이제
식물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야소수가. 자, 요거는 이제 앞전에 이제 보여준 그런 이미지가 되죠. 자, 여기 이제 만다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다린 켈파트로 되는데, 그러면 요분이 그 조선에 이제 관료 이제 그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요거 KBS 제가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자, KBS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죠. 제주목 관덕 표류자들은 제주목 관덕정에서 제주목사 이원진의 신문을 받았다. 36명이나 되는 서양인들에 대한 신문은 조선 관료가 역사상 처음 겪는 일이었다. 자, 제주목사 이원진이 됩니다. 요분이, 자, 이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게 똑같아요, 복장이. 조선왕조실록 내용을 볼게요. 이게 효정실록 16원 효정 4년 8월 6일 이제 내용이 됩니다. 이게 1653년의 기록인데요. 제주목사 이원재일이 난파당한 서양인에 대해 치기하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자료는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여기 제주목사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이원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바로 요번이 됩니다. 이원진. KBS 영상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원진 요 보이시죠? 제주목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번이 바로 요번이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조선왕조 기록을 다시 한번 볼게요. 배한책이 고을 남쪽에서 위쪽에 요거 붙어 읽을까요? 제주 목사 이원진이 치기하기를, 요 치기한다는 거는 이제 문초를 한다는 그런 의미죠. 한 회를 일행을 앞에 이제 놔두고 여러 가지 이제 물어본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배한책이 고을 남쪽에서 깨져 해안에 닿았기에 대정, 흥감, 건국중과 황감, 도정을 시켜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보게 하였더니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겠으나 배가 바다 가운데에서 뒤집혀 살아남은 자는 38인이며 말이 통하지 않고 문자도 다르다. 배 안에는 약재, 녹비 따위 물건을 많이 실었는데 먹항 94포, 용내, 사항, 녹비 27,000이었습니다. 파란 눈에 코가 높고 노란 머리에 수염이 짧았는데 혹 구레나루를 깎고 코수염을 남긴 자도 있었습니다. 그 옷은 기어서 넓적다리까지 내려오니 옷자락이 넷으로 갈라졌으며 옷깃옆과 소매 밑에 다 이어 묶는 끈이 있었으며 바지는 주름이 잡혀 치마 같았습니다. 왜를 아는 자를 시켜 묻기를, 여기 이제 왜어라고 나오잖아요. 보통 우리 왜어라 그러면은 그 임진왜란이 이렇게 이제 일본 놈들이 하는 말을 이제 왜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하멜 표류의 내용이 됩니다. 근데 하멜 표류는 네덜란드 일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네덜란드어를 이제 왜어라고 지금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어를 아는 자를 시켜 물으네. 요 왜어를 아는 자가 이게 누구겠습니까? 바로 앞전에 보면 그 박연이 됩니다. 그 네덜란드에서 예전에 이제 한 사람이 조선에 정착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도 표류해가지고 조선에 정착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조선에서 외부에 들어온 사람은 밖으로 내보내지 않기 때문에 뭐 할 수 없이 거기서 정착해 살았다는 그 박연이 됩니다. 박연을 이제 불러와가지고 묻는 그런 과정이 되죠. KBS 내용을 다시 한번 볼게요. 박연이 제주도 와가지고 Holland? Kom je uit Holland? 하멜 일행이 표착하기 26년 전인 1628년 조선으로 표류해온 그는 이미 박연이란 이름의 조선 사람이 되어 있었다. 표류기에 하멜은 박연과의 만남을 이렇게 적고 있다. 잠시 봤는데요. 실록의 내용이 바로 이제 그 내용이 됩니다. 자, 왜를 아는 자를 시켜 묻기를 너희는 서양의 크리스찬이냐? 그러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들 야야 했다. 예 했다. 그런 의미죠. 저희들은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나라를 가리켜 부르니 고려라 하고, 본도를 가리켜 부르니 오질도라 하고, 중원을 가리켜 부르니 옥대명이라 하고, 대방이라고도 하였다. 서북을 가리켜 부르니 달단이라 하고, 정동을 가리켜 부르니 일본이라고도 하고, 나가사키라고도 하였는데, 이어서 가려는 곳을 부르니 나가사키라 하였다. 뭐 나가사키라는 요거는 일본에 이제 나가사키를 의미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내용의 대용을 보면 이게 크리스찬이라고 하잖아요. 실제는 여기에 보면 이렇게 원문 내용이 이렇게 따로 있어요. 이게 이제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길리시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길리시단을 요게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검색을 하는데요. 길리시단자라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그리스도인을 의미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에게 흥미를 끄는 부분이 바로 이 길리시단자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크리스찬을 의미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록의 이제 내용을 보면은 너희는 서양인 크리스찬이냐, 이게 길리시단이라는 그 뜻이 이제 크리스찬이냐, 이제 그렇게 묻는 내용이 되죠. 그러니까 다들 야야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답을 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가리켜 부르니 이제 고려라 한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죠. 여기 이제 원문에도 보면 여기 이제 고려라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나라라고 하면 이게 여기가 어디일까요? 우리 현재 살고 있는 이 한반도 여기를 의미하겠죠. 그리고 본도라고 이제 가리키니까 이 본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본도는 하멜이 현재 남파대에 있는 그 지점을 이제 본도라고 하는데요. 여기 오질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가 아니라 오질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가 제가 이제 오질도라고 되어 있는 걸 이런 그 섬이 있는가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인터넷에 없어요. 오질도라는 게. 이게 한자로도 찾아봐도 없고 한문으로 찾아봐도 없습니다. 근데 오질도라고 요래 이제 검색을 해보면 뭐 한 정보는 나오기는 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대한민국 경기도에 있는 서해안에 있는 섬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경기도에 있는 섬, 서해안에 있는 섬이면 그게 어디겠습니까? 여기 뭐 오이도로 가는데요. 이름은 똑같은데 이제 위치가 다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경기도가 오일도가 이게 맞다면은 이 구글 지도로 보면은 이 한반도 여기에 이제 보잖아요. 그러면 제주도가 여기에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 서해안에 어느 한 섬이라고 하니까 여기가 이제 오일도가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좀 이상하죠? 그러면은 이 설명하는 이 오질도는 이게 아니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근데 실록에 나오는 이 오질도를 제가 검색해봐도 이게 안 나와요. 이게 어딘지도 알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하멜 일행이 앞전에 그 도착해가지고 자기 네덜란드에 돌아가가지고 하멜 표기를 남겼잖아요. 거기에 자신이 표현한 섬이 마데라라고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이 마데라가 이제 오질도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도가 아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리고 중원을 가리켜 부르니 혹 대명이라고 하고 뭐 대방이라고도 하고 서북, 여기 서북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오질도가 있는 지점에서 이제 서북 방향으로 봤을 때 거기는 이제 달단이다, 이제 그 설명을 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동이라고 하잖아요. 정동은 하멜이 이제 있는 지점에서 이제 정동이니까 동쪽으로 가면은 이제 거기가 이제 일본이라는 곳이 있고 나가사키가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자, 그럼 요것을 구글 지도로 제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구글 지도로 이제 배치를 해놨습니다. 실록의 이제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멜에 이제 표류한 지점이 여기 이제 제주도 아닙니까? 그러면 제주도 여기가 오질도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가 오질도. 실록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나라를 가리켜 이제 고려라 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그럼 제주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로 가면 이거 한반도 아닙니까? 한반도 여기는 이제 고려라,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홍범도 장군이 그 독립운동을 하면서 이 고려의 독립을 위해서 자기는 독립운동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는 대한민국이 탄생하기 이전부터 고려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우리나라 뭐 학계에서는 이 고려라는 거는 예전에 그 나라이고 이게 이제 고려가 조선으로 바뀌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 근데 하멜 이제 포르기에 이제 조선의 이름을 그 적은 그런 이제 기록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한반도 여기를 이제 조선으로 불렀을까요? 아마 이 대륙 여기를 이제 조선으로 불렀을까요? 하여튼 좀 요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를 가리켜 부르니 고려를 하고 본도를 가리켜 부르니 오질도를 한다. 본도는 여기 오질도, 요게 이제 오질도가 됩니다. 제주도. 그리고 중원을 가리켜 부르니 대명이라 한다. 이 중원이라고 하면 여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대륙을 말하니까 여기가 이제 대명이다. 그런 설명이 되죠. 다른 말로는 뭐 대방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대방. 자, 그리고 난 뒤에 서북을 가리켜 부르니 달단이라고 한다. 그럼 서북이니까 오질도를 이제 기준했을 때 서쪽 방향에 이제 북쪽이니까 이렇게 이제 바라보면서 말하는 부분이 되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달단이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비정하고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면 정동을 가리켜 부르니 일본이라고 한다. 오질도에서 기준했을 때 정동이면 이쪽 방향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일본이 맞죠? 일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가사키라고 했다. 나가사키라고 하니까 여기 나가사키 요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도 이제 거의 뭐 정동 방향이니까 현재 요 일본인을 이제 설명하는 이제 부분이 이제 맞다 이제 그런 의미 됩니다. 근데 실록의 이제 내용을 이제 확인을 해보면 여기 한반도 제주도 여기를 설명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위치적으로 딱 보면은 이렇게 이제 비정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은 하멜 표류기는 여기 한반도 여기를 이제 설명한 부분이다. 이제 그것을 알 수가 있고 뭐 실록의 내용도 이제 일치하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많은 고지도도 보면은 뭐 제주도가 이제 켈파트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뭐 여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한반도의 남쪽 제주도를 이제 의미한다. 이제 그것을 알 수가 있죠. 문제는 이 위쪽에 나와 있는 요 이미지가 이제 문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주도에 이런 게 없잖아요. 야자수가. 근데 야자수도 여기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게. 여기 보면 오른쪽에도 있고, 저 왼쪽에도 있고, 요 뒤에도 여기도 야자수가 있어요. 여기도. 제가 이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가 좀 학생가 한번 볼게요. 자, 이미지를 다운로드 했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켈파트라고 여기 적혀있죠. 켈파트 섬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선비들의 이제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세요. 갓을 쓰고 있죠. 그러면 여기 조선의 선비 맞죠? 왼쪽에 여기 보면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에 보면 여기 상투를 두고 있습니다. 복장은 조선의 이제 선비들은 이제 복장이 맞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야자수 나무가 그래 되어 있죠. 여기 야자수 열매도 달려 있어요. 이거는 100% 정확하게 야자수가 맞아요. 이거는. 아래쪽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왼쪽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야자수 열매 여기 딱 그려져 있죠. 여기 정확하게. 자, 여기 뒤쪽에도 보세요. 여기도 야자수 나무가 있어요. 여기도. 근데 이렇게 이미지를 좀 확대를 해보면 집의 형태가 좀 보이는데요. 이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집이 아닙니다. 이게
이런 형태로 이제 생겼는데요. 지붕도 둥그렁하게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약간 독특합니다. 하멜의 조선의 산지가 뭐 십몇 년 동안 살았다는데, 그리고 제주도에도 좀 있었죠. 그런데 복장은 정확하게 이제 그려놨는데 이렇게 야자수나무를 그려놨다. 이게 좀 희한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당연히 이제 한반도에 오래 살다 보면은, 뭐 조선에 오래 살다 보면은, 뭐 당연히 그 풍습과 그 지형을 잘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야자수나무를 있었기 때문에 그려놨을 거 아닙니까? 그 제주도에도. 근데 한반도 제주도에 야자수가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하멜이 이제 자신의 네덜란드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자신의 이제 보상을 받으려고, 그래가 과장해가 이제 이렇게 기록을 했다, 이제 그런 의미를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만큼 이제 고생을 했다는 거, 네덜란드 정부에 그것을 이제 알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상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없는 걸 가정으로 그렸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야자수나, 뭐 지향 형태, 그런 걸 이제 덧붙여가지고, 상상으로 이제 추가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데,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이 복장은 정확하게 이제 맞는데 왜 야자수만을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추가를 했을까요? 그게 참 특이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번역을 이제 해놨는데요. 이런 단어 내용을 읽어보면 좋겠는데,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여기 이제 조선의 지명이 비슷하게 또 있는 게 이제 보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켈파트는 벼, 삼수를 중요하는 데 사용하고, 고구마, 물을 재배하며, 조개류와 함께 하청민의 주요 식품으로 구성합니다. 돼지와 항소와 새는 많은 것 같으나 우리는 거의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마을은 돌담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돌담으로 둘러싸여 있다 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아는 제주도의 그 가옥 형태가 맞죠. 제주도는 그 돌 하루방이 많고 뭐 돌담 같은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집은 또한 돌로 지어졌으며 대부분 빨간색, 집이 이제 돌로 지어졌는데 빨간색 슬레가가 없었습니다. 제가 잘못 읽었네요. 집은 또한 돌로 지어졌으며 대부분 빨간색 슬레이트 타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이 슬레이트 타일이라는 게 이게 뭔가요, 이게? 집은 또한 돌로 지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제주도 그런 돌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슬레이트 타일이라고 이렇게 검색해 놨는데요. 뭐 이런 형태의 이제 타일을 슬레이트 타일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집이 이런 형태로 이제 지어졌다, 그런 의미죠. 이미지를 한번 볼까요? 이런 거, 그리고 이런 형태. 슬레이트 타일이라고 하면 이건 벽돌 아닌가요? 그럼 제주도 집이 벽돌로 이루어졌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이런 식의 이제 슬레이트, 이건 지붕인데 이런 식의 이제 덮어놨다는 그런 의미죠. 집은 또한 돌로 지어졌으며 대부분 빨간색 슬레이트 타일로 마감되어 있다. 그러나 원주민들이 우리를 너무 엄격하게 감시하고 있었고 우리보다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조사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 한국인들은 태도가 예의 바르고 행동이 친절한 로초상과 강한 대조를 보였습니다. 그럼 이게 뭔가요, 이게? 로초상. 이거 로초상 검색하니까 일본 이미지가 나오는데요. 요 이미지 보면 일본이죠. 로초상 페밀이 되어 있네요. 로초상 요 되어 있죠.
그러면 일본인을 이제 말하는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본인보다는 조선인이 더 친절하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러면 일본인은 성품이 안 좋다. 그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역사에서 보면 조선국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발음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그러면 루츠완스라고 되어 있네요. Diosakok, Lochuans. 로추완, Diosakok, Lochuans. 로추완, 로추완이라고 뭐 이렇게 발음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한국인들은 태도가 예의 바르고 행동이 친절하며 일본인과 강한 대조를 보였습니다.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쿠엘파르티아인들은 겉모습이 매우 호감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무례하고 난폭하며 습관은 매우 추악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의복의 모든 품목을 만져보고 검사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쿠엘파르티안이라는 요거는 아마 병사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여러 면에서 매우 짜증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선의를 확보하려는 희망으로 이를 제출했지만 나중에 옷에서 가장 불쾌한 냄새가 나는 이 더러운 가련한 사람들을 격퇴하기 위해 매우 단호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그들은 타르타르족, 즉 중국 북부족의 높은 광대뼈와 길쭉한 눈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그들이 이들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수리 부분은 촘촘하게 깎이고 긴 머리는 원형으로 남겨두고 두개골 꼭대기는 매듭으로 묶었지만 그러면 요거는 이제 상투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루트 사람들은 아무런 장식이 없었습니다. 이게 루트라고 하는데 좀 어딘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마 둘레에는 너비가 약 4인치인 두건이 고정되어 있으며 질감은 미세한 그물망과 비슷하지만 말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것은 머리카락을 올바른 위치에 유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상에서 가장 특이한 부분은 모자인데 그것은 필레와 동일한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챙의 폭은 약 4피트이며 이것은 착용자에게 매우 기괴한 모습을 줍니다. 왕관 모양의 부분이 잘린 설탕 덩어리와 비슷하며 지름이 매우 작습니다. 그것은 머리 꼭대기 매듭만 인정합니다. 필렛과 동일한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챙의 넓이는 약 4피트이며 이는 착용자에게 매우 기괴한 모습을 제공합니다. 이런 이제 내용이 있고, 어느 날 저녁 우리는 해안을 따라 정착할 때 커다란 거북이가 잠들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공영 제작진에 속한 한 샌드위치 섬 주민이 물속으로 들어가 그를 돌려 밧줄이 단단히 고정될 때까지 그를 이 위치에 붙잡고 있었고 그는 안전했습니다. 밤에 우리는 작은 섬에 도착했고 저녁 식사로 상어를 요리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남자의 손재주에 대한 증거로 언급합니다. 여기 뭐 거북이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은 원래 거북이가 제주도에 있었다는 말인지 우리나라 그 제주도에 거북이가 있나요? 그게 잘 모르겠네요. 제가 한번 검색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이제 거북이를 검색하니까 제주도에도 거북이 산다고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에 보니까 멸종위기 바다거북 그들이 진짜 제주에 산다. 자, 이렇게 뭐 말이 나옵니다. 자, 이미지를 한번 볼까요? 이미지 선택하니까 이런 이미지가 나오네. 건강하게 살아 제주도 거북이 14마리 방류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바다거북 제주 연안 해역의 사계절 이렇게 다양한 이제 거북이가 이제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네요. 멸종위기 바다거북 푸른 제주 바다로 돌아간다. 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제주도에 거북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어느 날 저녁 우리는 해안을 따라 정차할 때 커다란 거북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았다.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네, 그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켈파트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애니에 썼습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섬의 미로에 가까워졌습니다. 선장은 배의 이름을 따서 그룹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그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우리는 북쪽과 동쪽으로 더 멀리 섰습니다. 흉양 작업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지루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 본토를 보았지만 해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식량이 부족해지면서 우리는 남쪽으로 모든 것을 짊어졌습니다. 이동했다 그런 의미죠. 우리는 며칠 머물렀던 켈파트에 다시 기항한 후 일본 제국의 항구 도시인 나가사키로 출항했습니다. 이런 설명을 하네요. 그러면 요거는 제주도에 이제 표류하기 전에 이제 한번 이렇게 제주도에 한번 상륙했는 걸로 나오는데요. 요거는 그러면은 요거는 표류한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약간 좀 이상합니다. 이제 뒤에 마무리 내용이 좀 이상하네요. 식량이 부족해지면서 우리는 남쪽으로 모든 곳을 이동하고 우리는 며칠 머물렀던 켈파트에서 기항 후 일본 제국의 항구 도시인데 나가사키로 이제 출항한다. 이런 설명을 하니까 좀 이상해요. 위쪽의 내용은 요거는 표류해가지고 기록한 내용인 것 같은데 아래쪽에는 보니까 어딘가에서 이제 나가사키로 이제 이동을 해가지고 이제 벌어지는 내용을 이제 설명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누구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까? 실록에 보면은 제주 목사 이원진이 됩니다. 이원진. 이거 정확하죠? 이거 복장. 자, 조선의 관료 복장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신발이 좀 이상한데요, 이게. 이 신발이 이거 집신이 아니잖아요. 이거 발가락이 끼우는 이거는 일본식 신발 아닌가요? 또 복장이 좀 이상해요, 이게. 복장 자체는 한복 같은데 신발 이것도 보면은 일본식 그 신발인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하는 그 집신이 아니고 양반이 뭐 집신은 없겠죠. 그 가죽신 같은 거 이제 신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봐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하여튼 좀 이상해요. 근데 실록의 이제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요 이제 배치적으로 이제 계속 생각을 해보. 요거는 이제 한반도 제주도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역사나 이제 사이트에 보면은 하멜이 기록한 내용 중에 조선국이라고 이제 최초 불렀다는 그런 기록도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처음에 하멜이 제주도 도착했을 때는 이제 고려인 줄 알았는데 이제 나중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구명이 조선이었구나 이제 그렇게 알게 된 내용이 되죠. 그리고 연대를 보면은 이게 1642년에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소속의 켈파트의 이름을 따가 이거 제주도를 켈파트라 이제 불렀다고 하는데 한반도 제주도가 이제 켈파트라고 이제 지정한 지가 한 26년이나 지났는데도 이게 하멜이 이제 선박을 이용해 가지고 일본 나가사키로 가면서 이 제주도 이름을 몰랐다는 게 그게 좀 이상합니다. 하여튼 이제 이런 것도 연대도 이렇게 따져보면요, 이것도 좀 이상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물론요 이제 그림도 이제 이상하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그리고 이게 이제 야자수나무가 이제 그려져 있는 게 이게 이제 너무 이상하다. 하멜이 아무리 과장해가 그랬다 해도 야자수나무도 자라지 않는데 그 야자수나무를 그릴 수가 있나요? 근데 이거는 보면 아주 이제 정교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이. 이거는 전문 화가가 그린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일반인이 그릴 수 있는 그런 그림은
아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요 위쪽에 이제 번역한 내용이 이전에 여기 뭐라 했냐, 보르네오와 인도군도 의상과 풍경 그림이가 되어 있네요. 이게 뭔 말인가요? 보르네오 인도군도 의상과 풍경 그림이라고 번역이 되네요. 이 원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게 그러면 보르네오로 이게 번역되는 내용인가요? 여기 앞쪽에는 보르네오라고 나와 있고 인디아라는 말이 나와 있고, 그럼 이것도 한번 번역을 한번 해볼까요?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자, 이거는 잘라내고 보르네오와 인도군도 의상과 풍경과 똑같네요. 그러면 번역을 하고 난 다음에 한글로 한번 검색해 볼까요? 보르네오 인도군도 참 희한합니다. 그럼 보르네오라고 지금 검색을 하니까 인도네시아를 설명을 해주네요. 그럼 여기인데, 자, 그러면 인도네시아 여기를 이제 설명하는 거잖아요. 참 희한하네요. 그러면. 그럼 우리가 하는 이 한반도 여제주도가 그러면 아니라는 이야기인데요. 그 내용으로 보면. 그러면 뭐 의상이 보르네오라고 돼 있는데, 그럼 여기가 그럼 제주도라는 그런 소리잖아요. 여기가. 그럼 이게 제주도네. 아니, 실록의 내용은 한반도 아래쪽에 제주도를 설명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하늘별에게 이제 내용을 보면 이게 여기가 이제 제주도라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되네요. 좀 희한한 부분이 됩니다. 여기 이제 보르네오 섬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보르네오 섬. 그러면은 그 번역 내용에 이제 마데라라고 하는데, 이거 그러면 여기가 뭐 보르네오네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참 무서워합니다. 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이미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요 이제 야자수나무가 그려져 있는데, 여기는 그러면 보르네오 섬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어느 게 진실일까요? 희한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